먼저 가신 노동열사와 그리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일동묵념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 바로 5월에 부르는 힘을 행진 곡은 더욱더 급할 것 같습니다. 힘찬 박두길로 힘을 위한 행진 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어 깃발만 다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반노동 불통행정 경주시장 규탄한다. 반노동 불통행정 경주시장 규탄한다. 경주시장 규탄한다. 네. 공공부문 노동연한 경주시가 해결하라. 경주시가 해결하라. 경주시가 해결하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겠습니다. 경주지부 최일술 지부장 동지 모시고 힘찬 여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3박 4일 동안 경북본부 도배순회투쟁당 동지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해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늘 함께 투쟁해 주시는 지역 동지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김미서 동지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망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칠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경주시가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조합원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매년 동안 경주시와
계약을 해왔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로 자영업자로 개인업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경주시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늘 이야기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받고 경주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있는 정동국장은 땅 짚고 헤엄치기 할 정도로 경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 노동자들을 단기간 12개월짜리 계약으로 매번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가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간에 차별이 생기고 산재가 당해도 제대로 쉬지 못해 인원보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지들, 오늘 우리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주시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안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안이 제대로 된 해결의 의지가 없는 내용이 안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강한 투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동지들, 천막농성 30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주시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대로 된 해결의 의지가 없다라면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결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힘찬 투쟁반 해주신 제술 지부장 동지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반노동, 불통행정, 경주시장 규탄한다. 반노동, 불통행정, 경주시장 규탄한다. 경주시장 규탄한다. 네. 공급 부분 노동현안 경주시가 해결하라. 경주시가 해결하라. 경주시가 해결하라. 네. 2021년 경북 도보순회 투쟁 단장이시자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형 본부장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예술 지부장님이 오늘 집회와 관련된 주제들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생산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생산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노동이 제공되는 분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100%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위탁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목이 닳도록 외쳤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신자유주의 철폐하라는 거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정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모든 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시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좋아진 것은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들, 토호 세력들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알짜배기, 손 안 대고도 코 풀 수 있는 사업들, 이권들을 그 사람들이 다 채갔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청소 민간 위탁, 그리고 시에서 100% 투자해야 되는 출자 출연 기관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지역에 돈 좀 되는 애들한테 불화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연결고리는 돌아서 어떻게 갔느냐 하면 선거에 이용됐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장이나 시의원 당선시키는데 그것이 다시 활용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은 대부분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 우리 노동자들이 기대를 품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 사업이 1단계, 2단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물론 만족스럽게 추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다가 멈춰버리고 결국에 3단계 민간 위탁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데서는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차기 선거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공약이 또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 정부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추진했다면 이제부터는 큰 정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셨겠지만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예산의 5배 가까이 되는 2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국가재정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뺏겨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차기 지방자치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게 투쟁하고 있지만 이 투쟁,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지방정부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치지 않으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공공부문에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일자리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산업전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에 있는 대표적으로 금속노조 동지들이 일자리 지키는 싸움,
지금부터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 일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용이 제조업에서 중지가 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바로 이것의 기준점이 됩니다. 새롭게 많이 공공부문 일자리로 흡수될 젊은 세대들과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투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노동 조건은 그만큼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공공부문의 투쟁이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지들, 연대하는 동지들 적극적으로 연대를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투쟁하고 있는 당사자 동지들, 그리고 노동조합을 준비하는 동지들, 더 크게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노동 조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노동 조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투쟁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법의 일부 확장으로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그나마 노동조합 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이르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주변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하라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라고 우리 동지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활동가 몇몇이, 도순회 수행가 몇몇이 이 작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함께 결정할 투쟁이라는 사실 동지들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말고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더 큰 싸움들을 준비해 나가는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되겠습니다.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투쟁! 우리 스마트 미디어의 해고자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 곳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한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서서 싸워 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투쟁해야 우리 경주가, 우리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동현안 공공부문, 노동현안 제일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계시는 경주시 5개 사업장 현안 동지들 앞으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수도 금침원 분회장을 맡고 있는 송명수입니다. 제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조금 연습을 하고 왔는데 또 잘 잊어먹고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무런 그런
안전 조치 없이 이렇게 위험한 도로, 개 물림, 뱀, 여름에는 이 뜨거운 떼약볕, 그리고 겨울에는 모진 추위 아래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다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나가도 퇴직금 한 푼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시에 요청합니다. 경주시는 수도 검침은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정부 지침 하루빨리 시행하라. 투쟁!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떨려서 뭐 간단히 농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태형 본부장님 말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 저희 공공에서는 아주 큰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확대되고 큰 정부가 되고 뭐 농담 좀 섞어서 금속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감수하는 그 인원들 공공이 다 받아서 또 이렇게 더 큰 공공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공공에서도 혹시 압니까? 민주노총 그 총연맹 위원장으로도 이렇게 선출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환경직 분회장 김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요즘 그 날씨가 비가 왔다 햇볕이 떴다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지들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막도 안에서 또 천막 밖에서 저희와 같이 투쟁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는 동지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도보순회 투쟁단 3박 4일 일정 마지막 날에 경주시에서 또 경주 동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투쟁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뭐 여기 계신 동지들 다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걸 알지만 저희 환경미화원들도 참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인원들이 부족해서 혼자 일하다가 다치거나 또 일을 무리하게 해서 몸을 많이 다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양쪽 어깨가 파열돼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그 매년 경주시 환경미화원들은 150명쯤 됩니다. 150명 중에 20명이 넘게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주시장님과 경주시는 이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경주시장님이 지시하는데도 실무진에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꼭 묻고 싶습니다. 또 사측은 그 청소 감독을 앞에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그 인사 특혜나 근로 특혜 등을 줌으로써 또 환경미화원들을 갈라치고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청소 감독이 있습니다. 청소 감독은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명분 없고 이유 없는 그 근태 확인과 본부 점검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인원이 부족하고 청소 차량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몸이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차별하고 갈라치는 청소감독제를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근태 확인과 공무점검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의 공공 부문에 대한 어떤 갑질은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직 분회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이 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지들, 저들은 시간이 갈수록 횡포와 저항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동지들 함께 한다면 그 저항과 횡포를 뚫어버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희 공공부문과 끝까지 연대해서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갑시다. 투쟁! 예, 반갑습니다. 해강 행복한 집분의 최상섭입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잠깐 한다더니만 계속해서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해도 옆에서 마이크 소리 때문에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저는 7년간 원장의 비리를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분의 직원들과 그 공익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익 제보한 결과 대법원 판결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5년간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제 종사를 못하게 자격 정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데 진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5, 6년간을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용기를 내서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이제 자격 정지 그걸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익 제보자 제 같은 상황을 봐서는 이제 앞으로 공익 제보자 하려고 하면 진짜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연대투쟁 계속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투쟁으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안녕하세요.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 해고자 김미선입니다.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요일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받았는데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별로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이크 들고 보니까 실망감이 컸나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동지분들 보니까 그 실망감을 이겨서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각인데 괜찮겠냐고 계속 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제가 아닌 동지분들 믿고 계속 끝까지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국장 분회장을 맡고 있는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몇 자 적어왔는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분회는 2018년 1월 1일 일부로 전원 해고되었다가 여러 동지들의 도움을 주신 덕분에 3개월 투쟁 끝에 복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측의 배려도 아니고 문체부, 경상북도, 경주시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인 동지들의 연대와 도움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연대와 함께함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복직 합의 당시 법적으로 무지했던 저희는 애매한 화해조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분회가 없던 걸 달라고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2012년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6년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지만 퇴직금도 매년 말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연차, 대체휴가 또한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출퇴근에 대한 편함을 주고 4대 보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받으면 되고 단원들의 월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니 저희는 정동극장 사측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계약이 2019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원금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로 12월은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저희 단원들에게 2020년에는 예산 확보를 잘하여 문제없이 운영하겠다라며 회사의 아쉬운 이야기와 약속을 하길래 저희 단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가 너무나 힘들구나, 올해만 참자라는 다짐과 또 그 말을 믿고 12월은 건발의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똑같은 핑계와 똑같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2021년도 당연히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경북도와 경주시의 보조금이 삭감되었던 핑계와 이제는 노골적으로 12월에는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없다, 파리 날린다는 등 이러한 핑계를 대며 근로자성 회피와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님, 12월에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없고 공연 관객이 없다는 것이 저희 예술단원의 잘못인 겁니까? 한 달을 강제로 임금을 못 받는 것이 저희 잘못일까요? 있던 퇴직금, 연차, 대체휴가, 취업규칙을 저희 예술단원이 없앤 게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앤 것인데 이것 또한 저희 예술단원들의 잘못인 겁니까? 저희가 없던 걸 달라고 하고 회사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억지를 피우는 것입니까? 저희 단원들은 단 한 번도 경주시에 책임져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과 경주시 문학가에 정동극장 경주사업소는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과 현장에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정동극장 사측과 저희 단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중재를 서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탁에도 경주시의 말씀은 공연비를 지급한 것이지 정동극장과 예술단원의 고용관계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씀뿐이셨습니다. 저희가 행정, 법률 등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많이 무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동극장 예술단원들은 경주 태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주에 유입되어 경주에서 공연하며 경주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책임지시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시는 경주시장님, 경주의 공무원님들, 한 번쯤은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정동극장 측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눈여겨봐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바쁜 시정활동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이번 공공부문 5개 고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대가 컸습니다. 5개 사업장 모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깊게 듣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시며 바쁘시다는 말씀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던 저희 예술 단원들도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가에서는 정동극장 사태에 대해 파악하시고자 하신 게 정동극장 사측의 거짓말로 잘 정리된 A4 용지 적힌 보고서만 읽으시고 모든 걸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이것이 공무원분들과 시장님께서 말하시는 문화예술 경주입니까? 올해 1월에 부임해서 모른다, 올해 4월에 부임하셔서 모르신다 하시는 게 경주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면 앞으로의 경주의 문화를 책임질 예술가 후배들에게는 저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경주의 터전을 잡고 경주에서 예술을 하며 살고 싶은 어린 예술가들에게는 저희는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님, 저희 단원들이 경주에서 터전을 잡고 경주를 뛰어넘어 국가 브랜드 공연단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바라봐 주시고 예술 단원들과 정동극장 사측 그리고 경주시가 함께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내실이 탄탄한 문화예술 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주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저희 단원들은 간절히 바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주시 공공부문 5개 현황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 동지들 분들께 분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리숙한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연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쟁! 예, 동지들, 이 동지들 지금 전임받아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참석하고 있는 동지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집회가 끝나면 다시 공연하러 가셔야 되고, 다시 수도 검진하러 가셔야 되고, 다시 거리를 청소하러 가셔야 됩니다. 노동조합이지만 노조할 권리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30일간 동지들 천막농성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되는 투쟁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미디어 김민선 동지에는 더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공익 제보자에게 경주시가 상금을 주거나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상섭, 최상분 동지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최상섭 동지에게 우리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이 손을 걷어붙여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지부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최수 지부장이 모험 성금을 전달하는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동극장 분의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춤이 아닌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개사를 했고요. 가사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내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말해봐도 들어먹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는 사람 오늘은 선전전 내일은 기자회견 투쟁 하다가 잠이 들겠지 내가 행복한 집 스마트 미디어 센터 오늘 내일 미래가 너무너무 답답해 수도검침 환경미화원 청동극장 예술가는 오늘 내일 미래가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은 야속한 사람 당신은 모를 사람 아무리 말해봐도 들어먹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는 사람 오늘은 선전전 또 내일 기자회견 투쟁 하다가 승리하겠지 해강 행복한 집 스마트 미디어 센터 오늘 내일 미래가
도청 앞에 경북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구미시청은 다행히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경주시청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경주시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송묵은 지부장 동기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 때학볕처럼 따갑게 느껴지는 햇볕 아래 천막 안에 있기 추워서 힘들던 시기가 바로 그저께 같은데 도로 위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 게 뜨겁게 느껴지는 계절이 또 오고 말았네요.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전국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퉈서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자는 뜻은 참으로 좋지만 공무원들에게 매일 감사할 거리 5개씩을 의무적으로 적어내게 하고 그것을 적지 않으면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포항 MBC에서 진행하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가 있었는데 민선 지자체를 평가하는 그 방송에서 전체 공무원들을 데리고 감사 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듣고 반박을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닌 것을 억지로 적게 하고 그것을 적어내지 못하면 인사의 고가에 반영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리더십입니까? 준하경 시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마음 모아 결의한 것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회방과 장애가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지역이든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하경 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갈등을 봉합하고 해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불의와 부정의 정점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서 권력을 탐하는 양아치 같은 자입니까? 5월 20일 창원지법에서 창원 밀양시에 일하고 있는 수도검 팀원들의 근로자 지휘확인 청구 소송이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의 내용 속에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원 감원하고 전수 늘려서 정규 근무 어떻게 더 빡시게 시킬 건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자체 공무직들의 호봉과 수당과 밀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 경주시만
취해복권 지역입니까? 이러한 판결들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원수 줄일 것인가? 전수 늘려서 어떻게 이 널널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검침원들에게 일을 더 빡시게 시킬 것인가? 이거 연구해서 정규직 전환하겠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능력한 시장, 무책임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립극장으로 승격되어서 서울에서 똑같이 공연을 하는 서울 정동극장 조합원들은 정규직입니다. 똑같은 법인에 똑같은 사장에 똑같이 정부 지자체 예산 지원받는 서울의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경주의 노동자는 부회장 혼자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다고, 나머지 단원들은 결혼하니 아직까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먹먹한데, 이것이 당신들 눈에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할 일로 보인다면 준하경 시장, 당신은 시장이 아니라 양아치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율적 단결권을 가지고 원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노조 간에 이간질시키고 노조 간에 차별하는 무능력, 무책임, 양아치 경주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미선 동지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제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최상섭 동지 당당하게 버텨주고 꿋꿋하게 편한 표정으로 인사해주니 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법으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답답하게 당당하게 가자고 할 때 오히려 지부장님이 걱정입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동지가 꾸깃꾸깃하게 저보다 더 답답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쥐꼬리만 하고 월급 받아가며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담담하게 일해왔을 뿐입니다. 정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과 온갖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결말되어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정의롭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다른 지역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역에 해고자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인원수를 물어봅니다. 해고된 조합원은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한 명. 왜 우리는 한 명이 해고되어서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그 노동자가 다수가 해고된 사업장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두렵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본이 하는 짓거리처럼 똑같이 규모의 경제로만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할까요? 동지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선언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잡혀가고 고문당하던 시대는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동지들의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바로 그 동지들의 힘으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함께 실천해가는 것이 2021년 현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민주노총임을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닌 구호가 아닌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합시다. 동지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